자, 그리고 오늘은 2차 함수 해보도록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요 어느 반에 들어가서든지 요 2차 함수 할 때 얘기를 항상 하는데 우리가 중3 때 2차 함수를 배웠었잖아. 그지? 중3 때 우리는 3학년 1학기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와 꼭지점, 대칭축, 뭐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물론 활용도 좀 했었고. 그런데 고등수학 상의 2차 함수 한 번 더 나와. 중3 때 나왔던 2차 방정식과 고등수학 상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차이점이 극명하게 하나가 있었어. 뭐였지? 설아가 뭐였니? 아무 생각 없으냐? 시험에 뭐였지? 웃음이 나와 지금? 지수야 뭐였니? 근의 범위가 달라졌어. 중3 때는 실수 범위에서만 했었고 고등학교 상에 오게 되면 허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딱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공부한 게 고등수학 상에서의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2차 함수는 중3 때 배웠던 거랑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거랑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방정식 2차 함수를 공부하게 되는 건 사실은 2차 함수 자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것이며 얘네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배우게 되면 부등식은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 고등수학 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잘 정립되어야 여러분들이 학년 올라가서 공부하기 편해져.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진영아 얘가 뭐니? 채널 이거 뭐야? fx 딱 보면 뭐가 딱 떠올라 머릿속에서? 함수. 윤서 이거 뭐야? 함수. 교훈 이거 뭐니? 자, fx가 있으면 무조건 함수가 아니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봐.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걸 할 때 다항식 fx에 대하여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어쩌고저쩌고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fx면 얘가 그럼 함수야? 여기서 지금 다항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fx라는 게 나오면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다항식이야. 그런데 방정식이라는 게 되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 등호가 필요해. fx라고 써놓고 는 0 아니면 fx 써놓고 는 k 뭐 상수 다른 0이 아닌 다른 상수가 와도 돼. 그 다음에 fx 써놓고 또 다른 식으로 gx 라고 써서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네들은 싹 다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fx라고 쓴 다음에 는 y라고 쓰면 이제서 얘가 함수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나는 여기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그냥 다항식일 뿐이야. 맞지? 그런데 fx 쓰지 말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쓴 다음에 는영을 쓰면 뭐가 돼? 2차 방정식이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5라고 써도 이항시키면 2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이항시키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면 그래서 x가 다 사라지지만 않으면 여기는 이 녀석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읽겠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쓴 다음에 는 y라고 쓰면 이제 얘가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얘는 어차피 그냥 다항식을 빼놓고 친다면 이 녀석
얘네들이 방정식 이렇게 생긴 거는 함수야? 그럼 얘네들은 조금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게 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라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얘는 일단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방정식은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아직 안 배웠어. 물론 뒤에 가면 배워. 근데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에서 안 배워.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차 함수, 3차 방정식과의 관계는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고 2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건 사실 2차라는 말 빼놓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럼 모든 차수를 다 성립하는 거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차수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삼각 함수, 삼각 방정식,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이런 식으로 새롭게 배우는 무언가에 대해서 함수와 방정식은 다 똑같은 관계가 여기서 배우는 거랑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거고 그런데 그 전에 중3 때 배웠던 거 이차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갈게요. 자, 1번에 보니까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에 일단 여기서 y는 ax제곱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y는 x제곱이다.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어딜 지나 무조건? 꼭지점이 0,0에서 이렇게 아래로 물러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 그거 다 쓰는 거야. 실판 선생님 쓰는 거. 다 아는 거 아는데도 다 쓰는 거야. 자, 이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점을 뭐라고 불러? 원점이라고 부르면 안 거. 그래프 입장에서 이 참수 제일 밑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이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꼭지점이라고 불러. 이 꼭지점이 잡히고 여기서는 0,0. 자,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차함수에서 중3 때는 선생님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차함수 한다라고 하면 이 꼭지점만 잘 구하면 거의 다 구할 수 있어 끝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사교 보면 좀 달라져. 이 꼭지점 우리는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돼. 자,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지? y축 말고 y축 말고 저 형광색 직선을 뭐라 불러? 얘를 대칭축이라고 불러. 즉,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무조건 대칭축이야. 그래서 이 꼭지점이 있는 이 꼭지점이 좌표에서 x좌표만 데리고 와서 걔를 x는 0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는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y좌표는 좀 이따 뒤에서 따라갈게. 그러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칭축의 수직이 되게끔 아무 데나 선을 싹 그어. 그럼 그래프하고 만난 점이 두 개 생길 거 아니냐? 맞지? 그랬을 때 얘하고 얘는 무조건 거리가 똑같아. 그게 어디다 그리든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하고 얘는 저 위에 있는 애들하고 거리가 다르겠지만 얘네 둘이서는 무조건 똑같아. 어디다 갖다 그래도 무조건 똑같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지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얼마일까? 봐봐. 지금 이 길이가 얼마지? 4란 말이야. 그 4를 2로 나눈 두 개로 쪼개니까 2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길이가 2가 되는 지점은 3이 될 거고 3이라고 하는 얘가 대칭축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y좌표가 똑같으면 그 녀석은 무조건 대칭축의 수직이 되는 녀석인 거고
그 중간값이 대칭축이 될 것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 y는 2x제곱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뭘까? 이 참수는 그래프를 우리 포물선이라고 부르지. 이 포물선에 뭐가 달라져? 아, 여기다 미안 2번이라 할게. 폭이 달라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더 좁은 게 y는 2x제곱이야. 이렇게 생겨준다는 뜻이야. 자, 그럼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제 어떻게 생기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생기지. 뭐 우리 다 알 거야, 그지? 이 정도쯤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무조건 꼭지점이 어디다 갖다 그리든지 간에 꼭지점이 얘는 무조건 0,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굴러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굴러 자, 근데 폭이 점점 좁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자,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갖다 그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이 더 커.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아까 폭이 좁아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폭이 넓어지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 폭이 이렇게 마찬가지 좁아져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y는 a의 x-n의 제곱 플러스 n.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이라고 하는 건 좌우야 상하야. x축 방향이야, x축. 좌우야 상하야. 얘들아 정신 잘 봐. 우리 좌표 풀어볼 때 보통 이렇게 그리면 x축이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지. 근데 이 방향으로 움직인대. 그럼 좌우야 상하야? 좌우. 그 y축 방향으로 움직인대. 무슨 뜻이야? 상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걔가 y는 a의 x-m의 전체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 선생님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얘는 x축 방향이고 y축 방향인데 x일 때는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됐고 y일 때는 그냥 플러스 n을 썼거든요. 이거 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도형이 이동할 때 배우겠지만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는 이 뜻은 x 자리에 원래 있던 식의 x 자리에 x 빼기 m을 대입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같은 이치로 얘는 원래 있던 y 자리에
y-n을 넣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요 식이 나오기 전에 요 사이에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y-n은 a의 x-m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린 보통 함수를 쓸 때 y는 해놓고 쫙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항시키다 보니까 플러스처럼 보인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도형이 이동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일단은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경을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니? y는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어떻게 했어 내가? x 자리에다가 x 빼기 2를 넣어서 썼지.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원래 y 빼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y 플러스 1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넘어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 녀석의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x축 방향으로 2, 즉 좌우로 오른쪽 2만큼 밑으로 1만큼 가는 거니까 요 꼭지점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자. 한 칸, 두 칸, 밑으로 한 칸. 그럼 여기에 꼭지점이 와 있어. 맞지? 그런 다음에 얘랑 그래프를 딱 그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하얀색과 파란색은 서로 움직이면 완벽하게 포개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뭐 적당히 움직여서 딱 갔을 때 포개어지겠지. 왜? 이 흰색을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는 게 얘니까. 그러면 포개어지는 것과 포개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붙어있는 요 개수가 똑같으면 포개어지는 거고 이 개수가 다르면 왜? 저거에 의해서 폭이 달라지는 거거든. 이 참수는 포개어지려면 폭이 똑같아야만 같이 겹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 앞에 곱해지는 이 값이 달라져 버리면 이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걔는 겹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뭐 이런 것까지만 하시면 뭐 웬만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꼭지점이 바로 보여 안 보여? 꼭지점이 잡히면 바로 안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이 잡혀가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프 그리기에 훨씬 더 편하게 식을 변형시켜 놓은 것 이런 녀석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전개해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해 놓은 이런 녀석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고등사 상이 처음이 아니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잠깐만 이거 안 써도 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하면 a,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가 r이다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지. 근데 이제 싹 다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얘는 중심 알아볼라 바로. 안 보여. 반지름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 편하게 해놓은 식을 표준형, 다 전개해놓은 식을 일반형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 표준을 바꿔줘야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자,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해놓고 상수 얼마 필요해? 완전제곱식 만들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여기에 뭐 필요하니? x 개수를 뭐해? 반의 제곱. 얘를 2로 나누면 2a분의 b. 그걸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에다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그냥 원래 있던 c. 아,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c인데 우린 얘는 몰라도 돼. 이건 별로 관심 없어. 자,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오면 얘는 꼭지점 x좌표잖아. 선생님 아까 꼭지점 x좌표가 뭐랬지? 걔만 되다 x는 이라고 쓰면 걔가 축의 방정식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축의 방정식이구나.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왔을 때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사실은 여기는 이 축의 방정식 얘는 중3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했어. 근데 고등학교 상에 와서 얘는 진짜 무진장 중요하게 쓰인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자. 4번에서도 당장 저 축의 방정식이 쓰일 거야. 자, 이차함수 개수의 부호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 저 녀석은 이런 거야. 우리 문제도 많이 봤을 거야. 자, 자,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랬을 때 a와 b와 c의 부호를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야? A는 뭐? 위로 올라오니까 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 B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C는, 자, C는 뭐야? 여기 X에 0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C만 남지. 그러니까 0,C, 즉 Y축과의 교점, Y절편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C야. 근데 얘가 C라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아, C가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얘를 Y라 쓰지 않고 얘를 fx라고 썼어. 그럼 f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싹 사라지고 C만 남잖아. 그러니까 0,C라는 점, 0이라는 점은 다 Y축이 적용되니까 얘가 C가 됐고, 그게 지금 X보다 위니까 양수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B를 찾을 건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어서, 그럼 여기서는 축의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야, 음수야? y축보다 오른쪽이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면 마이너스 없애고 2a분의 b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란 말이야. 그럼 a하고 b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 근데 a가 음수였으니까 b는 양수가 될 거야. 이렇게 찾겠다는 얘기야. 즉 b는
독단적으로 혼자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 A랑 같이 만나면서 이 대칭축 가지고 B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그래프만 딱 나와도 아, A, B, C의 부호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한 개만 더 해볼게. 자, 이렇게 생겼대. 마찬가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자, 확인하자. a 양수음수, a 양수, c는 양수음수. 자, c는 y축과 만나는 요점이 됐어, 그렇지? c는 음수. 그 다음에 마찬가지 대칭축. 얘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인 건데 얘가 0보다 작대. 그러면 2a분의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는 뜻인 거지. 그럼 a하고 b는 부호가 같을 거야. 따라서 b가 양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뭐 할만하지, 그지? 어렵지 않아. 자, 2차함수 작성을 일단 조금 스킵하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밑에 있는 발전 문제로 갈게요.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 푸세요. 208번. 자, P가 양수인 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8p제곱 마이너스 8p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녀석의 꼭지점이 어느 곡선 위로 움직이는가? 라고 됐죠. P값이 움직이니까 그럼 꼭지점도 움직일 거냐? P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지? 그랬을 때 저 꼭지점은 어디 위로 움직이겠는가? 이걸 구하는 거야. 한번 봐봐. 일단 여기 있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면 x-2p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다라는 건 바로 보일 거야, 그지? 그리고 난 뒤에 써보니까 여기 4p의 제곱 마이너스 8p더라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꼭지점의 좌표를 써보니까 그 꼭지점이 2p, 4p 제곱 마이너스 8p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이 표현이 좀 싫거든.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고 싶대. 그래서 나는 이 2p라고 하는 이 녀석을 t라고 바꿔볼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t, 해놓고 얘들아 t가 2p잖아. 그럼 4p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는? t의 제곱이면 되지. 8p는? 자, 2p가 t니까 8p는 4t는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이 곡선 위. 근데 문제에서 p가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이 t값도 양수가 될 거라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만 꼭지점이 그 위를 움직일 거야. 이렇게 답을 써주겠다는 얘기야.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 나온 이 209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밑에는 발전 문제가 있는 이걸 풀게. 자, 다음 그림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 b, c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자. 딱 봤을 때 a는 양수음수, a 양수음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 자, 그 다음에 c는 양수음수.
여기 있는 얘니까 C는 음수. 그럼 여기서 대칭축은 양수야 음수야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음수잖아. 그럼 a하고 b는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따라서 b가 양수겠구나. 일단 여기까지 체크를 했어.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오자 a와 c의 곱은 음수이다. 즉 a하고 c는 부호가 달라. 맞아? 일단 맞아. 자, 니은. 오씨, 잘 모르겠어. 디귿. 부호는 아는데 더한다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알 길이 없어. 자, 리을. 쟤도 잘 모르겠고. 미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 라고 물었어. 그럼 이렇게 볼게. 잠시만. 얘들아, 만약에 여기 나오는 요 식을 데려다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된다라고 쓰게 되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그걸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할 건데. 오케이? 그러면 y에다가 지금 0을 집어넣은 거잖아. y 값이 0인 데가 어디야? 좌표 평면에서. y가 0인 데가 어디야?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운 거야. y 좌표가 0인 데가 어디야? 여기는 x축이야. 얘네들이 다 y 값이 0이야. 1,0, 2,0, 마이너스 5,0 다 0. 그랬을 때 몇 번 만나? 2번 만나. 그지? 그래서 그 녀석이 지금 우리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미음 맞겠다는 얘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공부할게. 선생님 교재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다음 비읍. 아까 우리 비양수였니? 그럼 얘는 안 돼. 자, 이제 니은, 디귿, 리을만 나왔어. 자, 그럼 나다라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그래프에서 참 쓸데없는 것 같지만 여기 숫자들을 좀 줬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 있는 얘 y를 fx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식이 어떻게 돼?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라 쓸 수 있지. 오케이?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때 y 값이 어때 지금? 음수란 말이야. 얘가 0보다 작구나. 우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쭉 가서 니은 보니까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음수이다. 맞아? 오, 이거 맞아. 여기 나오는 얘가 우리는 f의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뜻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에다 뭘 집어넣어? 1을 넣었어. 그때 걔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래. 자, 보자. 그럼 여기 있는 요점은 y 값이 얼마야? 0이잖아 지금. 따라서 이 결과가 0이더라. 근데 디귿 보니까 얘는 f의 1인데 그 f1이 음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또 f에다가 이제 2를 넣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4a 플러스 2b 플러스 c야. 근데 2를 넣었더니 그때는 뭐야? 양수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쭉 가보니까 얘는 f2가 왔는데 그게 0이다라고 돼 있어. 얘도 이렇게 찾는 문제. 오케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A, B, C의 부를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역과 미음과 비읍 정도인데,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들은 이 함수에서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그게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즉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딱 한마디. 저쪽 반에서 그 한마디를 기억 못해갖고 선생님한테 몇 번 쿠사를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미래가 쿠사를 먹을 것 같아. 아까 보니까 2차 방정식, 중3 2차 방정식과 고등수학 상 2차 방정식 차이점이 뭐니? 그랬더니 대답 못하고 이시야, 장선아, 선아 차이점이 뭐라고? 너 오물거리는 거 하지 말래 소리야.
어? 끈의 어떻게 나는데? 법은 어? 원래 중3 때는 어떻게 구했고 고등학교 3에서 어떻게 구했는데? 중3 때는 끈의 개수 범위하다가 개수가 갑자기 왜 나와? 고등학교 때는 코스까지 중3 때는 뭐라고? 형 실수만 우리 너 뭐니? 나네 목소리 잘 안 들려. 크게 좀 얘기해. 고등학교 때는 호흡까지 중학교 때는? 그냥 실수 자, 중3 때 배울 때 2차 방정식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근을 구했고요. 고등 수학을 오게 되면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구하다 보니까 허근이라는 게 생겼어. 그럼으로 인해서 받게 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단 말이야. 첫 번째로는 2차 방정식 우리가 중3 때 배울 때는 b제곱-4의 시에 따라서 근이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가 있었어. 그지? 근데 허근이 생김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다? 무조건 2개다. 그런데 근의 종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중근,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파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차이점인 거지. 가장 큰 차이점은 근을 구하는 범위가 얼마만큼 더 커졌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참수식은 우리가 쓸 때가 거기 딱 110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그 한 페이지에서 조금 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작게 써야 될 거야. 쓸 게 많아. 자, 일단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보기 전에 이렇게 시작할게. 자, 2x-4는 0.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야, 그지? 저 x가 얼마? 2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아. 못 구하시는 분은 없을 거야. 없지? 야, 멘트면 안에 난방도 있어? 자, 근데 우리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이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로 갈 때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가지고 함수 하나 만들고 오른쪽 가지고 함수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이 상태에서는 fx라고 하는 녀석을 2x-4라고 볼 거고 gx라고 하는 이 녀석을 0이라고 놓겠다 이런 뜻이야. 그런 다음에 자, 선생님은 이 gx는 핑크색으로 그릴 거고요. fx는 형광색으로 갖다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는 0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는 어디 그려져? y는 0, 그럼 어디라고 할까? x축에 넣어서 gx라는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는 이렇게 x축에 똑같이 그려진 얘가 gx라는 녀석의 그래프. 그 다음에 fx라는 녀석은 2x-4라고 하는 1차 함수야. 즉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인 이렇게 생긴 녀석이 gx. 그럼 저 두 개의 직선은 교점이 몇 개 생겼어? 교점이 안 생겼어? 색깔 구분 되지? 교점 몇 개? 2개 생겼다고? 야, 우리 니네 뭐 장애 눈에 장애 이 2개 앞이라고 2개 없네 뭐 아니 없던 거 너야? 왜 이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되잖아. 흰색은 취급 안 해. 형광색하고 뭐야 핑크색만 가지고 할 거야. 교점 몇 개? 단계. 그 교점의 좌표 얼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녀석은 x절편이 얼마라고? x절편 2, y절편 -4. 그 x절편이 여기. 따라서 이 점의 좌표 얼마? 2,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방정식의 해는 2였었어, 그지? 근데 뭐가 2였었냐? x는 2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데리고 보니까 교점에서 요 2라는 값이 분명히 생겨.
아 얘랑 뭔가 관련이 있네. 그래서 이 녀석을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 자 2x는 4라고 썼어. 그럼 얘는 또 x값이 얼마야? 이 x값이 2라는 거 변화 없지. 그럼 마찬가지 얘는 함수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왼쪽 가지고 fx라는 녀석을 2x,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gx는 4라고 이렇게 써봤어.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건데, 자 gx 핑크색, fx는 형광색. 그러면 y는 4, 즉 얘는 4라고 하는 적을 딱 찍어놓고 x의 평행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gx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fx라는 녀석 y는 2x야. y는 2x는 무조건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날 거고 기울기 2짜리 직선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야 그럼 여기서는 교점 좌표가 얼마겠냐? 2,4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아 여기 있는 이 교점 좌표가 2,4. y가 뭐가 되든 교점의 x값이 뭐라는 거 2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지? 그게 여기서 방정식의 해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여기다 밑으로든 위로든 돼지꼬랑지 하나 하시고요. 자 방정식의 근은 함수 그래프 교점의 x 좌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래. 인수분해 돼? 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와. 자 쟤도 우리가 함수로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좌변을 가지고 f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오른쪽 가지고 gx 0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gx는 핑크색 fx는 형광색. 근데 여기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봤더니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해서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확인을 해보니 자 gx라는 녀석은 지금 이렇게 y는 0이면 무조건 x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녀석이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아래로 굴러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네, 근데 생각을 해봐봐. 여기 fx 여기다가 0을 딱 넣어봤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하면 그게 위에 있는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좌표가 3,0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럼 볼래? 아까 우리가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어디랬지? 꼭지점 지나면서 x축의 수직 직선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된단 말이야. 자, 1, 마이너스 4 꼭지점이었으니까. 자, 여기 얼마야? 2. 그럼 여기 얼마야?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아,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그래프를 그렸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대. 그리고
형광색과 핑크색의 교점의 좌표들 중에서 x값만 데리고 오니까 그게 방정식의 해와 같더라 라는 것도 확인했어. 됐나요? 오케이? 한 개만, 두 개 더 해야 돼.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아니다, 2는 x 플러스 5라고 써. 얘 좌변을 넘기면 똑같아. 좀 전에 했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똑같아. 그래서 이 녀석의 해를 구하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라고 하면 저 사실 그러지 않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fx라는 녀석을 데려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놓고 gx라는 놈을 데려다가 x 플러스 5라고 했어. 마찬가지 여기 핑크색, 여기 형광. 근데 fx를 가만 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자, 2분의 1, 4분의 7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생긴 입차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 y는 x 플러스 5, y절편이 5가 되는 즉 1자리 직선을 이렇게 나와. 교점 몇 개 생겨? 핑크색과 형광색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겼고 그 2개의 x값을 대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얘가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우리 확인했지.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x값하고 똑같겠구나라는 거 확인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지금 말로써 정리할 뿐 얘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활용했어서 다만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바탕으로 함수를 간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건 함수를 바탕으로 방정식을 해냈었어. 무슨 말인 거냐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fx는 그냥 y라고 쓰자.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그 다음에 또 y는 2x 플러스 6이라고 해. 이 두 녀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 뭐 했니? 이 문제 딱 풀었어. 너희들 이 문제 딱 봤어. 그럼 뭐 할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뭐라고? 잠깐만. 선생님 좀 중요한 줄 알아서 잠깐만. 자, 아무튼 그럼 이 녀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우리? 이 문제를 풀라고 내가 너희한테 시켰어. 그럼 어떻게 풀래? 그 10을 불러. x제곱 플러스 3은 2x 플러스 6이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를 없앤 다음에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구하게 됐단 말이야. 그럼 방정식을 구해서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y값 구해서 좌표 구하고 또 하나를 대입해서 또 좌표를 구했단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냈어. 맞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건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린 그동안 이거 계속 해왔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거니까 반대로 그럼 얘가 2차, 1차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찾아라 하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게끔 된다니. 그런데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대. 자, 이 녀석은 해가 뭐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허분이다.
그래서 얘를 또 함수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fx라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gx라는 녀석을 0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표준으로 바꾸게 되면 x-2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식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gx는 핑크색, fx는 형광색. 자, 이렇게 생각해서 gx의 그래프는 마찬가지 그냥 는영이니까 항상 x축. 그 다음에 fx는 꼭지점이 2분의 1, 4분의 3이야. 그럼 봐봐. 2분의 1, 4분의 3이면 여기야. 근데 fx는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x제곱이 계속 양수모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어. 교점 어딨어? 교점이 없네. 근데 이 2차원 정식에 해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고등수학 4에서 공부하게 되는 2차 방정식은 근의 범위가 복소수야. 허수까지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함수에서는 복소수를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함수에서는 무조건 실수 범위에서만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허근이 생겨? 함수에서는 교점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썼던 이 녀석을 조금 바꾸자. 여기 보면 선생님의 방정식의 근은 함수 그래프 교점의 x좌표로 돼 있지. 근데 근은 있는데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무슨 근만? 실근만.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함수 그래프 교점의 x좌표와 똑같다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저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고등수학 상에서 2차 함수라는 단어를 다시 공부한 이유는 딱 저거 하나야. 실근의 존재, 실근 가지고 우리는 함수 그래프 교점의 x값. 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 그럼 그래프 그림 교점이 몇 개야? 자, 다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근데 걔를 가지고 함수를 그렸어. 그 함수에서 그래프 교점을 딱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2개 생긴다는 얘기야.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야. 중근을 갔는데 그러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몇 개 생겨? 1개 생긴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중3 때 했던 그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 있지. 그 판별식이 2, 1, 0이라고 하는 그 녀석을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겠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밑에 있는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자. 자, 이차함수와 x축이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x축은 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y는요? 그러면 여기다는 이참수를 나눈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 x축은 y는 0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두 원의 위치 관계,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두 대상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서로 다른 형태의 그림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이차함수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요. 그 6가지 한 방에 그릴 거야. 이거 그림 크게 안 그려도 돼.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맞지?
자, 위에 거 세 개는 공통점이 뭐야? 최고 차이에서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이다. 밑에 거 세 개는 a가 음수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자. 여기 교점 몇 개? 이 위에 거, 이 두 개 교점 몇 개? 두 개. 얘는 교점 몇 개? 한 개. 얘는 교점 몇 개? 0개. 그러면 우리 아까 교점을 구하라 했던 것처럼 y 없앤 다음에 적어가지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면 두 개, 양수면 두 개. 그럼 여기서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여야 한 개야? 는 0이어야 한 개. 그럼 여기서 실근이 없다는 뜻인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빵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 a의 부분 좀 지울게. 똑같은 내용인데 학생들 좀 어려워서 내가 따로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갈 거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라고. 즉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mx 플러스 n.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a가 양수인 케이스 하나만 할게.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그런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지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겠지. 자, 흰색은 교점이 몇 개? 0개. 형광색은 몇 개? 핑크색은 몇 개? 두 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교점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일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정식을 만들면 마찬가지로 y 없애고 얘가 같다 놓은 다음에 싹 다 좌변을 옮기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생겨. 그러면 판별식 b는 b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마이너스 n이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얘가 그냥 문자로 돼서 되게 복잡할 뿐 그냥 판별식인 거잖아. 그러면 흰색은 판별식이 어떻게 된대? 0보다 작대. 형광색은 판별식이 어떻게 된대? 0이래. 핑크색은 판별식이 어떻게 된대? 0보다 크대. 그냥 y 없앤 다음에 갖다가 놓고 한 변으로 쫙 옮겨갖고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 가지고 0보다 크면 우리가 중3 때 배웠을 때 실근이 2개였었고, 는 0이면 중3 때 배웠을 때 실근이 하나였었고,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었잖아. 함수에서는 우리가 실수만 다루다 보니까 그 실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형광색 직선을 뭐라 불러? 접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형광색 직선을 표현할 때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는 서로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동사로. 그러니까 그런 접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아, 교점이 한 개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더 나아가면 이참수하고 이참수도 똑같아. 2차하고 2차 가지고 해도 이거 안 써도 돼. 봐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근데 여기서 a하고 a 프라임은 서로 달라요. 왜냐면 같아지면 이항했을 때 x제곱 상수 1차함수가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넘긴 다음에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제곱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x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쓴 다음에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마이너스 a 프라임 c 마이너스 c 프라임 해서 얘가 판별식 d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안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판별식이 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여기서 접한 거잖아. 판별식이 0이다. 교점 몇 개? 2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교점,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무조건 판별식 가지고 하게 될 거고, 그 판별식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푸느냐 어렵게 푸느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나오는 내용이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자,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래서 알파부터 실수야. 그럼 일단 이 fx는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여기가 능력이기 때문에 얘를 만들면 gx는 0인 거잖아. 그럼 gx는 0은 항상 x축이 됐었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2개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x축이랑 싹 만나는 교점이 2개고 그 두 교점의 x값이 각각 알파와 베타다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나?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저 알파하고 베타가 뭔지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이 fx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2개이다. 근데 이 fx에 의하여 x축이 잘리는 선분의 길이가 뭐 4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 말을 가만히 해석해보면 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오케이? 자, 이 길이를 그럼 이 상태에서 식을 쓰면 뭐가 되겠니?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 뭐가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맞지? 얘는 다시 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 써도 괜찮지. 자,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깜짝이야. 이거 넘어갔더니 화면이. 자, 2차 방정식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나오지만 선생님이 이건 알아두면 좋아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두근의 차이였었어요. 그치? 제 신경 꺼. 여기 봐. 자, 두근의 차 어떻게 생겼었어?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 분의 루트 D라고 외우라고 했었어. 루트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요 선분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나중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3월달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얘 교과서에 안 나와. 따라서 서술형에 써먹으면 안 돼. 난 분명히 얘기했다. 서술형에 써먹고 감점 본다고 나 원망하지 마. 고등학교 입학해서 그때 가서 선생님들한테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1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넘기면서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개념 익힘들. 근데 한 장 넘겨봐봐. 113페이지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지. 그게 얘.
예. 오케이? 그러니까 거긴 따로 안 할 거야. 오케이? 그 넘기고 또 넘기고요. 쭉 넘기세요. 잠깐 스톱. 119페이지 개념 미팅 9번까지 좀 풀어보시고 좀 이따 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푸세요. 자, 이어서 우리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 한 번씩 풀어봤을 텐데. 자, 개념 길 3번, 212번 문제.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a 값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잠깐만 조금 펴놓아서. 자, 첫 번째 이 녀석이 x축과 만난다라고 하면 x축을 식으로 쓰면 뭐랬지 내가? y는 0. 그리고 y는 0이야. 그럼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a 해놓고 는영 이렇게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뭐래? 자, 만나긴 만나는데 교점이 몇 개지 문제에서 모르잖아. 그럼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300t 4분의 d 쓰자.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에 해놓고 는영 했는데 얘는 만나지 않는데 또 4분의 d 있으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용하시면 a 값의 범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a 값의 범위 구해서 최대값 찾으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으니까 배워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215번. 이차함수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x축과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일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x축과 두 교점의 x좌표래.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했었어? 방정식의 7근과 똑같다고 했었지. 그럼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해놓고 또 하나는 뭐야 지금? x축이잖아. x축은 무조건 뭐라고? 는요.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아,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이겠구나.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해도 되고. 그래서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볼게.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1의 그래프에 의해서 잘려지는 x축의 길이가 4가 되는 모든 상수 k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저 이차함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얘에 의해서 잘려지는 x축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축하고 두 번 만날 거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4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얘를 푸는 방법 지금부터 두 가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일단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x축이면 는영인 거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두 성분의 길이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지. 맞지? 그래서 얘가 x제곱의 계수 1분의 루트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배에 여기 2k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이 4더라 이용해서 k값 구하시면 돼. 그럼 어차피 여기 1인 거니까 없는데 치면 양변 제곱하면 이 안의 값이 16이다 이용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인수분해가 되면 아니면 어차피 k 값이 합을 구하랬으니까 얘도 근거계성에 바로 쓰라는 얘기인 거야. 봐봐. 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는 16. 넘으면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은 0. 그래도 얘는 인수분해가 되긴 되네. 근데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K 값의 합을 벌었으니까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두 분의 합해서 8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아니면 얘가 K 마이너스 10 K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10하고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8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금 내가 알려준 이 두 분의 차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생각이 안 나면 축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인 거야. 잘 봐. 여기가 대칭축이지. 그럼 이 식에서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1이고 b에 해당하는 게 k인 거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k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대칭축의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k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대칭축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무조건 같은 거리를 간다고 했지. 그럼 알파라고 하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2라 쓸 수 있고 x값이. 왜냐면 여기 전체 기가 4였으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게 되지.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쓰는 거야, 금방. 여기 나와 있는 요 점과 여기 나오는 요 점의 정체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인 거잖아. 다시 말하면 저기 나온 저 2차 함수에서 식만 되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라고 써도 괜찮을 거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아니라 두 분의 곱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얘들이 곱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똑같고 이 똑같은데 합과 차인 거니까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는 여기서 두 분의 곱에 해당하는 2k 플러스 1. 잘 봐. 양변에 4를 곱해.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16은 8k 플러스 4. 넘기면 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은 0 해서 똑같은 식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칭축을 활용해서 우리 문제를 훨씬 더 풀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게 더 간단한지는 사실 문제에 따라서 계산이 얘가 더 간단할 수도 있고 얘가 더 간단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해내리란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 두 가지를 다 일단 공부를 해놓으면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면 나머지 한 가지가 좀 풀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대칭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참수에서. 오케이? 자, 217번은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이 참수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2배 n-1 x 마이너스 3m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m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 얘는 그냥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으로 가면 돼. 왜 그런지 봐봐.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어차피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없는 거네. 그럼 루트.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했었지. 근데 그 d라고 했을 때 x의 개수가 짝수라고 할지라도 4분의 d 무서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ic.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쓰면 안 돼. 따라서 얘는 4배의 m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2m 이렇게 생길 거야. 자, 전개해보자. 그럼 루트 4m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m 여기서 12m 됐으니까 플러스 4m 플러스 4. 그럼 얘는 루트 2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 값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나 여기는 이만큼 중에서 여기랑 요 2n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얘가 0일 때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3이 될 건데, 근데 이 루트 3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래? 최소가 될 때 n 값을 구하래. 그럼 m에다 뭘 집어넣어야 루트 3이 나와? 얘가 0일 때가 최소잖아. 따라서 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야.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야. 됐지? 자, 여기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2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일 때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 주어진 알파와 베타의 정체는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알파와 베타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저 알파와 베타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써야 방정식의 입장에서 쓰게 되냐면 x제곱은 2x 플러스 k, 즉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K랑 여기에 뭐 알파 베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두 교점이 생겼으니까 판별식 한번 써볼게. 자, 그럼 4분의 D를 써보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1, 마이너스 A인 거니까 플러스 K, 걔가 0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니은 참 되겠네. 맞지? 자, 근데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알파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인 거잖아.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1로 바뀔 거고 부동 방향은 반대로 될 거 아니냐. 따라서 알파 베타의 곱은 1보다 작다. 이것도 참으로 이렇게 나왔다. 됐죠? 자, 221번. 1번부터 볼게. x에 대한 2차가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f1, f2, f3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a에다가 1, 2, 3들을 넣겠대. 오케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얘를 하나하나 집어서 계산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한번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k. 자, 싹 다 잡으로 넘겨.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는 0이야. 뭐 이런 게 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쓰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요. 자,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여기 a 제곱 없어지고요. 여기 2a 1 빼기 2 빼기 k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고 싶다.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a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었을 때 자연수 k의 개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자, 2a보다 k 플러스 1이 작으면 돼. 자, a에다 1을 넣었어. 오케이? 그럼 좌변이 뭐가 돼? 2가 된단 말이야. k에다 넣을 수 있는 자연수 뭐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f의 1은 0. 자, a에다 2를 넣었어. 그럼 좌변이가 4가 됐잖아. 그럼 k에다 넣을 수 있는 자연수는 1하고 2 두 개 넣은 거잖아. f의 2는 2. 자, 3을 넣었어. 넌 노테스라고 몇 번 얘기해? 너 자꾸 3을 넣었어. 그럼 여기가 6 됐잖아. 그럼 K는 여기 K 플러스 1이 5까지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1, 2, 3, 4 해서 4개 쓸 수 있겠지. F의 3은 4. 네가 최다 쓰면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안 보잖아, 사람아. 그지? 그래서 내가 노트에서 4시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 얘들아, 근데 문제 풀 때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이 이 녀석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여기서 두 자연수 A, B 이런 데다 밑줄을 계속 그어 버릇하라는 얘기만. 이걸 밑줄을 그는 습관을 가져야 나중에 3월달 돼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런 녀석이 눈에 들어서 얘가 조건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를 체크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2bx 플러스 5래. 이거 우변으로 다 넘길게. 그랬더니 x제곱 플러스 2배의 b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0.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어떻게 되는데 위치 관계가 안 만난다고 되겠지. 그래서 4분의 d를 썼을 때 b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5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게 하는 자연수 a, b의 개수를 세시오 이렇게 돼 있어. 됐죠?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자,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 PQ에서 만난다. P의 x좌표가 2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뭐랄까 그 문제에 막 너무 집중한 게 아니라 조금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럼 얘는 사실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어. 어떻게 이걸 푸는지 봐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p와 q의 x좌표인 거지. 근데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2라고 돼 있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얼마야? 왜 4야? 자,
근거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 얼마나 지금 6이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이 4라는 게 바로 나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PQ의 길이를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보면 잘 봐봐. 잘 모르겠어. 일단 이 참수 있고 이렇게 생긴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점의 x값이 2고 이 점의 x값이 4야.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짜리니?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이야?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그럼 기울기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하고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각 이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돼. 근데 아까 이 길이가 얼마였었어? 4하고 2인 거니까 얘가 2가 나오잖아. 여기 2 루트 2. 그러니까 k 값을 안 구하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자연스럽게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2하고 4한 것까지 찾는 것도 좋아. 순서의 차이야. 2를 대입해서 K를 구한 다음에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근거계수 관계가 보였으면 그럼 둘이 곱해서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8이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이 된 거니까 y는. 근데 P라고 하는 이 점과 Q라고 하는 이 점은 이 참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2, 바로 또 대입하기 계산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얘는 4, 1.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4 빼기 2 여기 2, 1 빼기 마이너스 1 여기 2. 그래서 1대1대 루트 2에서 2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좌표 구하고 이 좌표 구해서 실제로 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얘처럼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어? 완전히 땡큐면 돼. 기울기를 모르면 저렇게 못 구해. 기울기를 모르면. 근데 기울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2번도 볼게. 이 참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점 사이의 교점의 거리가 4루트 5다. 이때 k 값을 구하라. 얘도 기울기 알고 있잖아. 완전 쉬운 문제야. 잘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2x 플러스 k. 우변을 싹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야. 교점이 두 개 되지. 이제 교점이 두 개 돼. 그리고 그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4루트 5라고 돼 있어. 그럼 생각해봐. 이 참수 안 그려. 그냥 직선만 그리자. 얘 직선의 기울기 얼마래? 직선 기울기 2잖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 2라고 하는 건 아무데나 점을 찍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x 증가량이야. 그 다음에 높이가 y 증가량이야. 그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만약에 a면 여기 있는 요 높이는 2a가 되겠다 이런 뜻이야.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 빗변의 길이 얼마 나오겠냐? 루트 5a 이렇게 나와. 근데 문제에서 아주 땡큐하게 얘가 4루트 5야 라는 걸 줬잖아. 오케이? 그럼 요 a 값이 얼마야? 이 a 값이 4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다. 도대체 k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의 x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의 x값을 내가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4라고 하는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더라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잘 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잖아. 근데 그게 알파와 베타의 합이 2인 거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더라. 이거 연립하면 알파고 베타가 보이죠. 그럼 실제로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용하면 K값 보이죠. 오케이. 지금 이렇게 푸는 건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방법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한 1, 2등급쯤 되는 애들한테 이게 보이는 거지 3등급 이하일 때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야 사실. 바로바로 보이지도 않고. 오케이?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알아놓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너희들이 감각적으로 조금씩은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간 보이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땡큐한 정도인데. 기울기를 모르면 어려운 문제겠지. 아시겠어? 자, 배열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유튜브 선생님 지금 발전 문제만 더 풀어주고 있는 중이야. 자, 이 참수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ax 플러스 b의 두 교점 x좌표가 각각 1과 5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뭐 이거는 뭐 바로 보면 되잖아.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얘의 정체는 2차 방정식이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5 하면 이제 a하고 b가 그냥 쉽게 구해지는 거야. 넘어가 되지? 자, 27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가 두 점 a와 b에서 만나고 b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선분 AB의 길이가 6일 때 양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A, B, C, M은 유리수이다. 자, 2 플러스 루트 3의 정체가 뭐야? 방정식으로 만듭니다. 어떤 방정식의 근이야, 진영아? 그 방정식의 식을 불러. 그 방정식 뭐야? 채연아, 어떤 방정식이야? 뭐 말했어? 하나도 안 돼. 그렇게 계산까지 하고 그냥 는 mx라고 말해도 돼. ax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런데 다른 한 근은 뭐니? 왜? 여기서 A, B, C, 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저 유리수라는 조건 없으면 저 못 써.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A라고 하는 요 점의 X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말이야. 잘 봐. 요 길이가 얼마야?
얼마야?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 루트 3.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알면 x 증가한 분의 y 증가해서 m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답인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 길이가 얼마래? 요 길이. 그럼 피타고라스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 분의 얘가 m 값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근데 사실 약간의 모순이 좀 있어. 얘를 계산하잖아? m이 실수가 나와. 유리수가 안 나와. 그래서 약간 문제가 오류가 좀 있어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이다. a와 b의 값을 구하라. 일단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무조건 2가 될 거야. 그지? 뭐 그건 뭐. 그런 다음에 접하는 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b라고 놓은 상태에서 얘는 그럼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접하는 거니까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뭐 이용해?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 b값 구해지니까 되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뒤에 가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알아야 되는 건데 잘 들어. 이건 좀 잘 써놔. A, B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라고 하게 되면 y-b는 기울기 m의 x-a 이렇게 생겼다를 외우시면 돼요.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면 잘 봐봐. 기울기 m인 직선 중에 가장 기본은 y는 m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야. 그치? 그러면 y는 mx라고 하는 녀석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다른 점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원점을 여기로 평행 이동을 시키자.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 이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었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빼기 a를 넣어.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y 대신에 y-b를 넣어라 그랬잖아. 그래서 y는 mx에서 얘를 평행 이동 시켜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y-b 그 다음에 x 대신에 x-a 넣으면 얘랑 똑같이 생긴 게 나온다.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때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딱 외워놔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녀석이야. 5,1을 지나는 거니까 y-1은 기울기 얼마인지 몰라. n에 x-5 라고 쓴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좀 넘겨. 그럼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싹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같다고 놔서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이용하시면 답이 구해져. 뭐 그 다음부터는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됐지? 자, 230번. 자, 두 곡선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은 두 개가 있다. 이 두 접선의 y 절편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럼 두 접선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럼 묻자. 얘는 y는 x제곱에 접해 아니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에 접해. 간단히 얘를 fx로 얘를 gx로 취할게. 자, 이 녀석은 fx에 접해 아니면 gx에 접해? 둘 다 접해. 여기 써있잖아. 동시에 접한다. 어? 왜 이래? 정신을 차려. 자, 문제 써있잖아. 동시에 접한다고 써있잖아, 얘들아. 어?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어쩌면 되게 쉬운 것들만 물어봐. 어려운 거 잘 안 물어봐. 어차피 틀릴 건데 뭐. 쉬운 것들을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이 수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둘 다 접하는 거잖아. 따라서 x제곱은 mx 플러스 n 해서 넘긴 다음에 펀드시 d가 0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mx 플러스 n 놓은 다음에 또 넘겨서 펀드시 d가 0 된다. 펀드시 두 개 나오잖아. 맞지? 식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 연립하시면 구해질 거라는 뜻이야. 오케이? 뭐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지. 자, 231번.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을 때 방정식 f는 2분의 x 플러스 3은 0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말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니? 어떤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얘들아, 대답을 좀 해줄래? 시야 뭐가 어떤 방정식이야? 그냥 fx만 쓰면 그냥 방정식이야? 그래, fx는 지금 보면 x축이잖아. x축은 무조건 식을 바꾸면 뭐라고? 그냥 는요. 그러면 fx 데려다가 fx 한 다음에 여기다 는영 붙였더니 얘가 2차 방정식이 됐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더라 이 뜻인 거야. 근데 갑자기 fx는 0에서 f의 2분의 x 플러스 3은 0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이 안에 뭔가 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라? 치워내라. 그럼 얘를 t라고 하자. 그러면 f의 t는 0 이 방정식의 회가 뭐야? 선생님 얘기했었어. 미지수가 바뀌어도 회 전체는 바뀌잖아. 단 그 녀석이 뭔지만 바뀔 뿐이야. x가 알파 베타였다가 t가 알파 베타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t라는 녀석은 2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우린 지금 x를 더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잠깐만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얘네 둘을 가지고 x는 그걸 바꾸니까 2t 마이너스 3이야. 근데 t가 될 수 있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잖아. 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2알파 마이너스 3, 2베타 마이너스 3 둘이 더해버리면 된다. 이런 뜻이야. 됐죠? 오케이? 자, 일단 절대값표가 있는 함수는 일단 스킵하고 갈게. 그래서 거기 페이지 문제는 일단 숙제할 때 하지 마세요. 그거 5페이지니. 121페이지 빼놓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근의 위치와 판별. 이건 지금 할 수 없는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오늘 숙제는 그러면 아까 120페이지 전까지 119페이지까지 수학동은 119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시너지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에 유형 14번까지일 거야. 유형 14번, 549번까지 문제고. 그런데 여기는 유형별로 문제 세 문제씩만 풀어. 2차 함수는.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차 방정식 안 했던 거 싹 풀어 보는 거야. 됐어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행복한 띄움까지 같이 풀어보세요. 아니다. 행복한 띄움을 일단 좀 빼세요. 서술형까지만 풀고 2차 방정식에서 서술형까지 안 푼 거 싹 풀고 그런 다음에 2차 함수에 들어가서 유형별로 세 문제. 됐죠? 오케이?